다시 온라인 수업 돌아왔지. 우리 수업 열심히 들어봅시다. 교과서 168, 169 페이지 참고해서 빈칸 채우시기 바랍니다. 빈칸 다 채우고 수업 듣는다. 알겠지? 좋아요. 혹시 선생님 프린트 갖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뭐 댓글 달아도 되고요. 밴드 채팅 걸어도 되고요. 선생님이 파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 배웠습니다. 기억나니?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의열단이랑 한인 애국단 배웠어요.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조직했던 의열단, 그리고 한인 애국단 김구가 조직했지요. 멤버 봉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실력 양성 운동은 실력을 향상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이야기고요. 뭐 이것은 배웠어요. 뭐랑 비슷할까? 애국 계몽운동이랑 비슷한 성격이다 정도 알고 시작합시다. 좋아요. 국내 독립운동 개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살펴보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은 다양해요. 여러 계열이 참여합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학생운동, 여성운동, 좌우합자, 특별계층, 많은 계층 등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참여하는데, 오늘은 민족주의 계열이 움직임을 살펴볼 거야. 그 중에서도 민족주의의 움직임, 물산장려운동이나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나 문짝 보급운동과 같은 내용들인데요. 뭐 오늘 수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년대 민족주의 계층의 움직임은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애국 계몽 운동적 흐름과 비슷하다. 근데 얘는 미음으로 시작해요. 다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다음에 문맹 퇴치 운동 다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수업 살펴보도록 하지요. 네, 좋아요. 물산 장려 운동부터 보겠습니다. 1920년대에 구호부터 살펴볼까요? 물산 장려 운동의 구호는 자스가리우예요. 자스가리우. 왜 자스가리우인지 보겠습니다. 1920년대 회사령이 철폐돼요. 회사령 같은 경우는 복습해볼까? 1910년대에 실시한 거지? 1911년에 이 회사령이 실시됐습니다. 이거는 회사를 세울 때 뭐 하기 위한 거지? 허가받도록 한 거지. 20년대는 어떻게 해? 회사령을 폐지해버리지. 폐지한다는 얘기는 뭐지? 회사를 세울 때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 맞아요.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회사 설립이 활발해집니다. 경성방직, 메리아스 공장, 삼남은행과 같은 회사들이 이제 막 설립합니다. 버뜩 한국인 기업은 자본과 기술에서 일본 기업에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지요. 늦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질이 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23년에 일본과 조선 사이에 관세가 폐지돼요. 관세 기억나지? 커스텀스. 자국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어. 그 관세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인식했는데 이제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지. 일본과 조선이 관세가 없어지면서 일본 물건이 더 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산업과 자본을 보호하고 육성해서 경제의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돼요. 이게 이제 물산장려운동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이게 자스가리우로 시작해요. 사실 거꾸로 읽어야 되거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움직임인데, 선생님은 자스가리우로 외웠어서 자스가리우 나오면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어디에서 누가가 중요해? 조만식 등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20년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를 발족해서 시작합니다. 이게 헷갈리는 게 CF 써놓을까요? 국채보상운동 기억나요?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에서 누가?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이 물산장려운동은 헷갈리지 말라고, 평양에서 조만식이 시작했습니다. 조선물산장려회를 발족하고요. 국산품 애용 운동을 펼치는데요. 청년단체, 여성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내용 살펴볼까요?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에 걸리니 생활의 제1 조건을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의 인격,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 생각에서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거 밑줄 치세요.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쓰고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써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한 것입니다. 버트 한국인 기업의 생산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요. 물건은 이 정도만 계속 만드는데 수요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가격이 올라버려. 근데 A인 거지.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물건 질은 안 좋아. 질은 훨씬 안 좋은데 가격은 비싸. 내가 이거 왜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거기다가 사회주의자들은 물산장려 운동을 자본가의 이익만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한국인 중에서 회사 세운 사람 다 약간 친일적인 성격이 강해요. 뭐 쟤네들 다 친일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근데 얘들은 이 물산장려 운동 누구를 위한 거야? 일반 사람들을 위한 거야? 노동자를 위한 거야? 아니야. 소수의 자본가들을 위한 거야. 라고 비판하면서 물산장려 운동 하지 말자고 주장해요. 내용 보겠습니다. 중산계급의 이기적인 운동, 중산층이 이기적이라는 거야. 실상을 말하면 노동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물산장려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벌써 오랜 옛날부터 물산장려 계급이다. 원래 우리는 비싼 거 못 썼다. 저들 자본가 중산계급이 외래의 자본주의적 침략에 위협을 당하고 착취되어 있는 경제 정보 관계의 사슬이 어쩔 수 없이 민족이라는 핑계를 대고 동족 간의 착취 피착취에 상반하는 양극단의 계급적 의식을 은폐해버리고 일면으로는 애국이라는 의미로 외화 배척을 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결국 노동계급의 후원을 갈구하는 거야. 이거는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일이야 라고 욕하면서 흐지부지 대고 말아요. 두 번째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대학을 만들어 달라는 움직임인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한국인에게 고등기를 더 주지 않았죠? 기억나나요? 2차 조선 교육령. 선생님이 이거 서술형에서도 냈었지. 2차 조선 교육령을 실시한다고 해서 했지만 오히려 한국인의 취학률은 낮았다라는 거. 고등교육에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교육회 등은 우리도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설립해달라라고 주장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교육 분야의 실력 양성 운동으로 대학을 설립해서 고등교육을 실현하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추진됩니다. 22년에 이상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서울의 밀립대학 기성회가 조직되고요. 이 구호는 1민족 1천만이 한 사람씩 1원씩 1이 들어가요. 1. 한민족 한 천만이 한 사람씩 1원씩 이라는 운동 아래 펼쳐집니다. 여기는 오늘 배우는 내용은 구호에 따라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기억 나겠지. 방금 했으니까. 물산장려운동 구호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자스가리우였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구호는 1이 들어가요. 1민족 1천만이 한 사람씩 1원씩 이라는 구호가 들어갑니다. 역시 일본이 방해해요. 그리고 성금을 모으려고 하는데 1924년에서 25년 큰 가뭄, 수해로 일어나서 모금운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본인은 한국인의 자발적인 대학 설립 운동을 무마하기 위해서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요. 지금 어느 대학일까? 서울대입니다. 지금의 서울대학교를 일본이 만들어줘요. 선생님은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요. 일본이 만들어줘서 안 갔어요. 라고 핑계를 대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 대면 적절한 명분이 되겠지요. 부모님이 말하면 웃으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근래 일반의 교육열이 매우 높아감에 따라 여러가지 학교가 모두 부족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년의 곤란이 비상하지만 조선 안에는 한 개의 대학도 없다. 그래서 대학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인도할 곳이 없다. 조선 전도의 다수의 유지를 망라하여 민족운동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힘을 합하여 밀립대학 한 곳을 세워보고자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지. 사실 근데 일본이 경성제국대학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이거 누구를 위한 거야? 이거 조선인을 위한 거야? 아닙니다. 조선인을 위한 게 아니라 한국에 사는 일본인을 위한 거였어요. 실상은. 외놈들 선생님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지막 문맹 퇴치 운동 볼게요. 문자를 보급해서 민족을 계몽하고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문맹 퇴치 운동이 시작됩니다. 각지의 야학이 설립되고요. 야학은 밤에 한다는 의미보다 들야자예요. 들에서, 그러니까 정식적인 교육 기관이 아닌 곳에서 학문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야. 한글 보급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이것도 구호를 조금 구분해야 돼요. 조선일보에서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문자 보급 운동이 전개되고요. 30년대 동아일보에서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부나로드라고 하는 부나로드 운동이 전개됩니다. 아, 손님 방금 검색해보니까 이 야학은 밤야자가 맞네요. 밤에 배우는 학문이었어요. 밤에 배우는 학문, 야학. 좋아요.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운동,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이거 구분 조금 해야 됩니다. 구호도 알아야 되고요. 하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문자 보급운동.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부나로드. 부나로드는 딱 써있지. 부나로드는 민중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민중속으로. 이들은 일본 당연히 민족주의 색채를 띠자 35년부터 전면 금지시켜 버립니다. 오늘 내용 참 짧지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독립운동 내용이 많았다. 뭐 민족주의, 사회주의, 학생운동, 뭐 형평운동, 여성운동, 좌우합작운동 내용 많았지만 오늘은 민족주의 계층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걸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한다. 애국 계몽 운동적 성격이다. 이들은 미음으로 시작한다. 첫 번째 물산 장려운동. 평양에서 조만식이 시작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사회주의자들이 이거는 중산층을 위한 이기적인 활동이다 라고 비판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상재라는 인물이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씩 1원씩이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했지만 실패했다. 내용 뭐야? 결과 일본이 경성제국대학 만들어줬다. 근데 이 경성제국대학 누구를 위한 거다? 조선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일본인을 위한 거였다. 마지막 문맹 퇴치운동.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운동, 동아일보는 부나로드 운동을 했다. 구호 살펴볼게. 물산 장려운동 사스가리우.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1민족 1천만이 한 사람씩 1원씩. 문맹 퇴치운동. 조선일보는 잠깐만요. 조선일보는 요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동아일보는 배우자 가르쳐 다 함께 부나로드 보고 각각의 운동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농민 노동운동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이 농민의 아들 아니겠니? 사진 일부러 캡처하지 마라. 이거 싹싹 나만 낙서할 거야. 다음 시간에 농민 노동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선생님 얼굴 한번 싹 보여줘야겠다. 보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얼굴. 다음 시간 수업 보면 알겠지만 다음 시간 마무리도 똑같은 얼굴이에요. 왜냐? 오늘 지금 2개를 찍고 있습니다. 싹.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